일본이 독일 정도의 행보를 보일 리 없으니 멀리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한국에 득이 될 것. 며칠 전에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출판 승인. 일본은 멈추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에서 수십 년간 자국 영토라 주장했던 독도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는 발언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한국의 좋은 신호임이 틀림없지만 불과 한 달 전 도쿄올림픽 당시와 비교하면 너무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이 아닐 수 없었기에 일각에선 이것이 와전된 뉴스거나 혹은 또 다른 일본의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는 등 역으로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의 배경엔 육군 자위대 고위 간부들의 충고와 임기 종료를 앞둔 스가 총리의 마지막 바람에서 비롯된 정부의 최종 결정임이 드러나 일본 전체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고 갔습니다. 일본은 한국군의 주요 정찰구역에 위치한 독도를 침공할 능력도 일본은 한국군의 주요 정찰구역에 위치한 독도를 침공할 능력도 얼마 전 일본 육상자위대는 30년 만에 전부대가 참가하는 실기동 연습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이례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역에서 원천 배제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 언론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레이와 3년 연습이라 불리는 이번 훈련은 예상되는 모든 적들을 대상으로 한 육상자위대의 궁극의 방어 전략 훈련으로 최북단 홋카이도에서 최남단 오키나와에 이르는 모든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전문가들은 이들이 독도를 배제한 것은 사실상 일본이 그동안 고집해왔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다름없다며 흥분된 반응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NHK에 따르면 현재 퀴드 체제에 가입한 일본은 다가올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위해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충고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는 의도라 해석했지만 그에 반해 아사히 신문 측은 육상자위대의 독도 제외는 단지 본토 방어에 집중된 훈련상의 특성일 뿐 이것이 독도 포기 의사는 아니며 일본은 언제라도 한국과의 영토 분쟁에 적극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전혀 반대되는 보도를 내놔 일본 사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뒤늦게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는 육상자위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중앙정부가 개입된 의도적인 행보였다는 것인데 이는 놀랍게도 퇴임 수순을 밟고 있는 스가 총리가 최근 자위대 참모진들과의 국방회의에서 한국과의 갈등은 일본의 실질적인 이득이 없고 더구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한 관계자의 주장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지난 2월 국방부 측이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와 이를 방어할 대응 전략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을 작성해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우리 군이 일본의 독도 침공 상황을 구체적으로 가정하여 만든 최초의 사례로 당시 바이든 대통령마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언론들의 취재에 따르면 이 문건은 사이버전과 상륙부대에 앞서 선견부대 침투 등 1단계 여건 조성, 작전과 이지스함과 잠수함 및 F-157I 등 해상항공자위대의 침략, 마지막으로 수송함을 동한 상륙작전 전개까지 상당히 디테일한 시나리오를 담고 있었는데 군 당국은 이것이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꺾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굳이 일본이 아닌 가능한 모든 위협에 대비해 새로이 고안된 전략 자산이라 주장했음에도 정작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것을 생각할 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처라며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다만 의외였던 점은 평소 같았으면 군사적 도발도 마다하지 않았을 그들이 일본이 군사적 위협을 높이려 한다는 한국 측의 인식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었고 한술 더 떠 한국 정부의 사실관 개를 요청하고 일본의 입장을 재차 전달하는 쪽으로 항의하겠다는 등 오히려 일본이 먼저 이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려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분명한 건 이번 사건으로 일본은 한국이
군사적 행동까지 고려하고 이습을 절실히 깨달은 계기가 됐을 것이고, 더불어 최근 훈련 도중 발생했던 한 사고가 결국 육상자위대로 하여금 독도를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제공이 됐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교도동신에 따르면 기구현 가카미가 하라시의 항공자위대 기지에 착륙하던 P1 초계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주변 잔디밭에 멈춘 사실을 보도했는데, 현장을 촬영한 당시의 영상과 사진을 보면 주변엔 선명한 바퀴 자국이 남아있고 빛의 앞부분이 가라앉은 것처럼 기울어져 있었다며, 후지뉴스 측은 앞바퀴가 작동하지 않는 탓에 이 같은 착지 사고가 벌어졌음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체는 가와사키 중공업이 제작해 해상자위대에 납품할 예정이었던 최신 초계기로, 전문가들은 순수 일본 기술로 제작된 이것이 미군의 P-8 포세이돈에 필적하는 성능이라고 극찬하며 해외 무기 수출을 희망하는 최고의 야심작으로 평가하기도 했는데, 2019년 동해상을 순찰 중이던 한국 광개토 구축함을 근접 촬영하여 양국 간의 갈등을 빚기도 했던 P1은 잠시나마 한국 보람의 개발 소식에 풀이 주고 있던 일본을 열광케 하기도 했지만, 전시 상황도 아니고 단순 훈련 과정에서 원인 모를 결함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은 단번에 자위대의 사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충분했고, 이에 실망한 일본 네티즌들은 2000년대 중반 다카이 마스오가 독도 침공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일본 자위대는 독도를 뺏어낼 능력도 지켜낼 여건도 안 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문지 군직행 큐에 기고된 해당 내용들은 상당히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열돼 있었는데, 다카이는 독도 공격 시 F-전투기 4대, F-15J 전투기 40대와 전자전기 4대로 구성된 편대의 기습 공격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일본이 자랑하는 127mm 함포로 무장한 호위함 6척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말했는데, 이 발언의 배경은 막강한 자위대의 해공 능력을 5년 종에 과시한 것으로, 그는 독도의 한국군 시설을 파괴한 다음 한 개의 소대 규모의 특수부대를 잠수함으로 상륙시키는 건 자위대가 보유한 능력으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 시각 F-15전 복귀 40대는 독도 상공으로 접근하는 한국군 공군기들을 맞아 공중전에 돌입하고, 전자전기 4대는 한반도의 일대의 레이더 기지를 무력화시키는데, 만약 한국의 기상 상황이 좋지 않다면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후 잠수함을 통해 기동군이 독도에 상륙하고 동시에 호위함대와 초계 임무에 들어가는 순간 1차적인 독도 탈환 작전은 성공이라며, 뒤이어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것, 그리고 군사행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주장해야 한다는 등 마무리까지 신경 쓰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까진 좋았으나 문제는 그 이후였는데요. 일본은 독도의 위치, 특성상 러시아 함대의 남하를 저지하고 70여 척에 달하는 북한의 잠수함 세력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시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러일전쟁 이전에 깨달았을 것이라며, 집요하게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 한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한국의 해군 작전사령부는 공중전에 집중돼 있는 일본의 전략에 반해 역으로 잠수함전에 비중을 두며 우선적으로 한국이 보유한 독일산 209 잠수함의 한계상 독일 해군의 유보트 함대처럼 늑대 때 전술을 구사해 우선적으로 시간을 끄는 데 주력하는 것이 최선이라 전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독도 방어가 아닌 일본 군사력이 동해에 쏠려 있는 등을 다 대마도를 정벌하겠다는 것. 흔히들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면 우리는 대마도를 점령하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말은 실제로 한국군이 세우고 있는 전략 중 하나로, 육상 전력에서 감히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절대적 우위에 있는 한국군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이었죠. 실제로 일본은 독도 공격 사태에 대응해 한국이 선택 가능한 행동으로 해병대를 주력으로 한 대마도 정벌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 측이 독도를 잃게 되는 사태에 대비해 대마도를 거래 조건으로 내놓을 것이며, 그들의 전투 능력상 혼슈나 규슈로부터 뒤늦게 증원군이 도착한다 해도 방어는커녕 그들이 전멸당하는 상황 자체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 남부에서 수송 헬기 5대에 분승한 공중기동부대,
17H 중대가 출동해 스시마 공항에 강한 후 거점을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동시에 코브라 헬기가 대마도 LH 자위대, 주둔지와 레이더 및 통신시설 등을 우선 공격해 파괴할 것이며 뒤늦게 투입된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는 서일본 일대의 모든 공군 기지와 해군 기지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진지 등 핵심 시설들을 공격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잠수함들은 대한해협 인근의 기뢰를 부설하여 해상자위대의 출격을 원천 봉쇄할 것이고 포항과 진해에서 출동 태세를 갖춘 약 1600명 해병대원과 70대 전차가 본격적으로 상륙한 이후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죠. 반면 고작 17H 중대에 불과한 육상자위대 소속 스시마 경비대는 사실상 산악지대로 후퇴해 증원부대가 올 때까지 버텨야 하는 한 가지 선택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 설사 뒤늦게 병력이 도착한다 해도 그들은 이미 치명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한국 육상전력은 특히 섬 지역 침공에 적합한 대규모의 특수부대와 해병사단을 보유한 데다 국가동원체제까지 워낙 잘 갖춰져 있어 육해공 인력 보충이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현실적이었던 해당 시나리오는 실제로 일본의 독도 침공 야욕을 한풀 꺾어버리는 데 성공했는데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독도 포기의 배경을 두고 모든 경우에 수를 분석한 일본이 결국 답을 찾는 데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역사상 처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를 향해 연민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죠. 청중의 일부 의견. 지금은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있어서 저런 작전하기 전에 일본의 전역에 있는 공군기지를 타격하고 시작하면 편함. 일본 공군기지는 지하 경납고가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한국이 타격하기 좋다고 함. 교과서에서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빼기 전까지 그들을 믿을 수 없다. 그들의 혼내는 그들의 수정주의 교과서에 있다. 이건 옛날 시나리오입니다. 독도 침공 시 본토의 미사일 폭격 후 본토 상륙. 내 생각엔 쿠릴열도 때문에 쉬어간다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러시아와 갈등 중에 독도를 강하게 자기 땅이라면 쿠릴열도도 러시아가 독도를 빌미로 강하게 주장 수 있기 때문에 쿠릴 먼저 집중하고 나중에 독도 주장할 것 같네요. 현 상황에서 일본이 독도 포기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했다면 미국에서 대마도 역시 한국 것이라는 여론에 대한 무마를 위한 길일 것이다. 스가 말 한마디나 자위대 훈련에서 배제된 것이 그림책과 초중고 교과서에 명시된 그들의 성장 시점에서 전쟁을 도발하겠다고 명시한 것을 감출 수는 없다. 기만 전술일 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